선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 건물 공사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좋은 견적서를 고르는 법부터 견적 비교하는 법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영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사비 분석 2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분석했던 걸 다 기억하세요? 사실 다 기억하는 거죠 어려운데 네. 근데 좀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현장을 분석하게 되나요? 오늘 알아볼 현장은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근생 건물이고 네. 지상 5층,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연면적은 630평 정도 되고 130. 실제 공사 면적은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견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 현장은 20년 12월에 견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1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걸렸고 견적 참여 업체는 한 3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32개요? 예. 엄청 많이 참여한 거잖아요, 네. 건설사가. 예. 이 현장만 유독 많이 참여한 건가요? 참여하기 좋은 조건이 있었겠죠. 중소규모 건축물에서 한 600평에서 1000평 정도 사이가 근생시설이면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 괜찮으면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견적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죠. 지난번과 방법은 동일하게 할 거고요.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견적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최저 금액이 21억 1천이고 최고 금액이 33억 1천이에요. 그러니까 11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견적 비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전체 견적 금액에서 기준이 될 만한 금액을 찾아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 금액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32개 업체가 제출한 것 중에서 한 25억 2천 정도를 기준 금액으로 정했어요. 24억에서 26억 정도를 레인지를 두고 기준 금액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견적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7위하고 8위 구간을 보면은 23억 4,300, 네. 8위가 23억 4,500, 2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4,500하고 뭐 4,200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분포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공사비가 되게 큰 현장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견적 금액 차이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는 게 되게 놀랍고 이게 좋은 건가요? 견적 금액만 놓고 보면 사실은 건축주는 어디를 골라도 내 기준 금액 안에 들어온 업체를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건설에서는 조금 피말리는 현장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기준 금액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으로는 내 현장을 잘 끝까지 안정적으로 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할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현장 처음 건축주 미팅을 할 때 건축주가 공사 예산을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24억 정도로 좀 세워놨어요. 한 600평 정도, 한 24억, 25억 안에서 끝내자. 뭐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서 24억 이하인 업체에서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뭐 제가 검토도 하겠지만 설리님이 직접 한번 골라보세요. 일단 이렇게 표를 보니까 우선 5번, 네. 그리고 8번 제가 시공능력 평가액이 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1번, 2번, 네. 그리고 5번, 네. 그리고 7번, 8번은 네. 신용평가 등급이 좀 낮은 편이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국세, 지방세 체납은 없고 그리고 뭐 제재 처분 받은 것도 없고 부실벌점 받은 거는 없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 그 세 번째 업체가 예. 보증 금액이 유독 혼자 높아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 보증 금액이 높은 업체들을 위해 한번 보시면은 토목 건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건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예요. 네네.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는 8억 5천 정도로 보증 금액이 높게 돼 있고 그 옆에 양측에 보시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일반 건설업 면허 업체예요. 요런 일반 건설업 면허 업체는 3억 5천 정도 보증 금액이 있어서 이건 그대로 표현된 거고 8억 5천은 높은 이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시공사를 면담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면허 문제는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 업체 중에서 선생님이라면 어떤 업체와 면담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번이랑요. 그리고 4번? 6번이랑 하고 싶어요. 3번은 보증금액이 높고 네네, 그래서. 4번은 신용등급이 높고. 근데 실제로 건축주는 어떤 업체라 면담을 진행했나요? 실제로 건축주는 사실은 싼 데도 골랐어요. 오. 1번, 2번, 3번, 6번. 오, 좀 그러니까 겹친 데도 있네요. 겹친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다음은 이제 견적 상황에 대해서 견적 사항들을 자세히 뜯어보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앞에서 그런 1, 2, 3번, 6번 업체를 부르기 편하게 A, B, C, D로 분리해 놨으니까 네. 여기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견적 금액을 볼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금액이 큰 공정에서 네. 실수를 했나 안 했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견적 금액이 편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걸 잘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해요. 그럼 먼저 직계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D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표기한 노란색 부분이 많아요. 금액이 높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B업체 같은 경우는 파랗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낮은 금액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A업체는 노란 게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건축공사만 한번 보면 A가 14억 3,100, B가 13억 4,500. 그러니까 파란 게 많은 게 낮은 금액이 많으니까 낮아요. C업체가 14억 1,900. D업체는 아까 노란 게 많아서 14억 7,200. 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D업체가 약간 높은 정도다. 그리고 B는 조금 낮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는 철콘에서는 건축공사에서 56.2%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업체들이 그렇게 높게나 그렇게 낮게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50%를 차지하는 공정이 위험에 빠지면 전체 공정이 휘둘릴 수가 있는데 잘 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거고. 예. 그리고 외장은 석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금액이 대등소이해요. 큰 편차가 없어요. 2, 300만 원, 1, 20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고, 창호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1등하고 꼴등 차이가 1,400만 원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어디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이 아닌 걸로 봐서는 창호 유리도 비슷하다. 이거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가서 실제로 내역서에 가서 중요한 사항들을 한두 개씩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에 봤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 현상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도 부대공사에 제가 표기에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시죠. A업체 3,600, B업체 3,500, C업체 3,700.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D업체는 영원인데요? 네, 지금 10,000원에 이어서 이제 영원, 빵원도 됐어요. 그러니까 빵원의 공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엘리베이터를 주려나 봐요. 그러면 감사한 건축주는 네. 고마운데, 이렇게 견적을 내면 이거 견적 안 냈으니까 이 금액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반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작년서부터 특약사항에 집어넣었어요. 지정공사 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영원으로 제출하면 네네. 그 공사는 포함하는 걸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실수한 금액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위에 40만 원짜리는 집어넣고 3천만 원짜리를 안 집어넣었다는 건 의도적이야? 뭐 이렇게도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 약간은 이제 판가름 나겠죠. 견적을 잘 냈는지 네네. 못 냈는지. 중점적으로 타일 공사를 한번 볼게요. 기업체가 높아요. 그러네요. 네. 다른 업체에 비해 유독. 예, 높죠. 그 B업체에 비해서는 배 정도 난다고 봐야 되겠죠. 제곱미터당 2만 원인데 제곱미터당 3만 8천 원이에요. 평당 따지면 평당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저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타일공들이 노임이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 일당이? 그건 전 잘 모르죠. 하루에 한 30만 원 줘요, 일당이. 30만 원. 화장실 한 칸에 2명이 들어가서 뭐 한 8평 붙이고 나면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칸에 2명이면 10칸이면 20명이잖아요. 네네. 한 칸에 60만 원씩이잖아요. 그죠? 60만 원 10칸이면 600만 원. 600만 원. 그 600만 원을 넘으면 사실은 조금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뭐 계략 견적이긴 하지만 얘는 600만 원이 안 되고 얘는 900만 원이 되잖아요. 한참 넘는 거. 네, 한참 넘는 거죠. 견적을 잘 못 낸 거죠. 그 밑에는 바닥인데 이건 붙이기 노임만 들어간 거예요. 붙이기 노임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너무 적게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B 업체는 또 너무 적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한 금액으로는 사실은 A하고 C가 적당히 낸 거죠. 뭐 D는 좀 높게 냈다. 이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저는 혼자서 그렇게 계산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이런 걸 이제 눈에 익히면 그 다음에는 조금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방법으로 세부 견적을 살펴봤는데 혹시 설녀님은 직접 공사비하고 총공사비 차이를 아세요? 직접 공사비는 공사비에 쓰인 금액을 말하는 것 같고 네. 총공사비는 진짜 말 그대로 공사에 쓰인 모든 금액, 뭐 예를 들면 세금이라던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금액 아닌가요? 말 뜻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네, 들켰네요. 네, 그 말이 맞아요. 직접 공사비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총공사비는 직접 공사비 플러스 경비, 그다음에 또 이윤, 세금 이런 것들이 경비에는 또 사대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공사 금액을 총공사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동네에서 만약에 평당 500만 원에 해줄게요가 네네. 총공사비일까요? 직접 공사비일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네요, 진짜. 네, 500만 원에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부가세 별도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더 커지는 거죠, 공사비가. 그럼 10% 올라타고요. 금액 구성 요율을 보면 전체 공사비가 80%가 직접 공사비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비하고 뭐 세금하고 이윤하고 이렇게 다 포함된 거예요. 20%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면 20%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은 별도로 준비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견적서를 볼 때 직접 공사비가 높고 뭐 이윤이 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건설사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윤 하나도 없이 공사한다. 근데 직접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같이 금액이 합쳐졌다는 소리죠? 재료비에 뻥튀기 돼 있으면 오. 농업비에 뻥튀기 돼 있고 굉장히 싸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직접 공사비 내역서를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공사비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한번 보시면 조금 네. 도움이 될 거예요. C업체의 경우는 전체 공사비에선 여기서는 3위를 했어요. 네. 네. 직접 공사비에 들어가면 순위로 봐서는 9등에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한참 뒤네요. 한참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업체는 직접 공사비에서 빠지는 것 없이 치중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네. 실제 건축주는 이 C업체랑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위에 4개의 업체를 면담을 정석대로 다 진행을 했어요.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 소장도 만나보고 아마 그 공사와 비슷한 규모 현장을 뭐 수원에서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게. 네, 수원이 조금 더 컸어요. 현장 여건하고 비슷한 현장에서 해서 C업체하고 결정하게 돼서 뭐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이 C업체랑 계약을 하고 나서 네. 준공까지 간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뭐 큰 문제는 없었나요? 외부에서 하는 공사 현장에서 문제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안 맞고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21년도에. 철근값이 작년에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0년 2월에 시작을 해서 뭐 한 달 준비하고 3월부터 터파기 시작해서 골조 공사 기간이 7월 달까지인데 그러니까 2월 달서부터 이제 철근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 계약 단가를 한번 보시면 톤당 한 60만 원대 중반 정도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공사 시기가 2월 달에 터파기 시작했고 골조 공사 기간이 3월부터 7월인데 네네. 철근 시세를 한번 보시면 2월 달서부터 이미 올라 있잖아요. 8만 원 그러네요. 정도 올라 있고. 계약 단가랑 예, 차이가 있네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6월 달에 가면 2배가 됐어요. 네, 더블로가 있어요. 더블로 가 있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때는 품귀가 됐어요. 아, 구할 수가 없었군요. 서로 웃돈 주고 살 정도로 150만 원, 톤당 150만 원 주고도 기다렸다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돼서 현장들이 전부 다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계약 금액도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그럼 이 현장은 어떻게 건축주랑 예. 건설사랑 어떻게 협의를 진행했나요? 먼저 이런 상황을 건축주한테 조금 알려드렸고 상황이 이렇고 시공사 책임이 아니고 전 나라가 이렇게 돼서 구하기도 힘들고 단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가 좀 어려우니
보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공사한테는 계약 단가보다 구입 단가가 높은 것들을 월별로 다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고요. 건축주한테 그 차액만큼만 사실은 보존해주자 이렇게 삼자가 협의를 해서 차액을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엄청 큰 거네요. 시공사가 다 안기도 크고 건축주가 다 안기도 너무 큰 거죠. 서로 예상을 못했던 거니까. 사실은 뭐 건축주한테 고맙지만은 잘 응해 주셔가지고 건축주가 뭐 60%, 시공사가 40%뭐 이렇게 해서 금액 타결이 잘 돼서 골조공사도 크게 지장 없이 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건축주랑 네. 건설사랑 잘 이야기를 해서 준공까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아주 다행이네요. 예. 제가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현장을 하나하나 견적을 다 뜯어보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건축주의 결정을 네. 옆에서 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요. 하나 둘씩 체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자주 몇 가지 또 현장들을 검토해 보면서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네. 또 만나요. 그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